이제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 먼저 부동산에 관한 현황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감정평가서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차적으로 전자지도를 봐서 이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뭐 이 아파트가 뭐 어디에 있고 이런 거는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도 많이 가봐 가지고요. 그리고 사진을 봐서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서를 봐서 이 물건이 똑똑한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일 으뜸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똑똑한 부동산을 찾아야 돼. 이 똑똑한 부동산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한 마리는 당장 매도 시 시세 차익이 높이 볼 수 있는 거. 두 마리 토끼는 장기 보유해서 시세 차익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마리 토끼는 한 개의 이익이라면 두 마리 토끼는 세 개의 이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전체 장기 보유하게 되면 네 개의 이익을 갖다 주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아왔더니 이 물건은 한 2, 3년 보유하고 있으면 10억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뭐 분명 예측이 맞았죠. 지금은 14억, 15억 가니까. 그래서 이게 물건의 권리 분석의 하자가 있냐 없냐를 봤는데, 이러한 암지상 공매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을 첫 번째 공매 공고문을 갖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찰 이력,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지를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 정보로 들어와 가지고 일차적으로 아까 같이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위치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감정평가서를 봐서 이 물건이 똑똑한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이 공매 입찰에 하자가 있는지를 공매 공고문, 공매 입찰 기록, 그리고 공매 물건에서 이제 이 물건 세부 정보, 암지상, 특히 입찰 정보 내역에 보면 이렇게 암지상 공매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암지상 공매 재산 명세서를 확인해서 누가 공매를 진행했고, 공매 공고 등기 배분 요구 등기 언제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 현황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초 점유자가 박아무개로 되어 있죠. 다음에 보면은 이 권리관계를 보니까 근저당권자가 하나생명으로 되어 있고, 말소기준 권리는 2001년 11월 9일이죠. 근데 요거는 2007년 3월 16일인데, 그러면 말소기준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이라도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체납자 김아무개의 이 가족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최초 점유자는 김아무개, 즉 남편이죠. 남편이 퇴거하니까 이 박아무개가 부인이죠. 부인이 세대주가 되는 거죠. 이때 남편이 최초로 전입할 때는 남편이 세대주였다가 남편이 퇴거하게 되면 부인으로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대항력이 없었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이 있었습니다. 유치권이. 여기 보면 이렇게 유치권 신고가 있었죠. 2250인데 이 사람이 유치권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이 유치권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가짜 유치권이면 형사로 고발하겠다니까 바로 치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비용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주고 내보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있는 여부를 따졌더니, 여기 체납자 겸 소유자가 대항력권을 갖춘 게 말소기준 권리 이유라 대항력이 없고,
뭐 실력, 대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요건을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갖췄다도 이 사람은 체납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체납자 겸 소유자의 동일 세대원은 대학력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독립세대인 경우라고 하면 별도로 대학력인데 이 부부간에는 독립세대로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한은 대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할 게 없었고, 그래서 예상 그 배당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1월만 매물로 나와서 시세를 확인했더니 2020년, 그러니까 2017년 낙찰 받았는데 2020년 1월에 네이버를 매물을 확인했더니 9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 매수 당시보다 3억 3,4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이렇게 현재적 가치가 6,400만 원, 즉 시세 차익을 당장 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 요거는 장기 보유로 2억 7천만 원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3억 3,4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돼 보니까 결국 1년에 1억 이상씩 돈을 버는 거죠. 3년이니까 1년에 1억 1,000만 원씩 버는 거잖아요.